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슬하에는 아들 1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까지 5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죠.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정리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여유도 없이 낮에는 일용직 근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정신없이 아무 일이나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빚보증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사람 쉽게 믿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니. 미안하다, 윤지 엄마. 명철이가 어떻게든 자기 실수 만회해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당장 은행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당신 회사까지 다니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식구 앞으로 정말 어떡하니? 여보,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당신하고 아이들, 어머님 밥 굶기는 일은 없을 거니까 제발 그만 울어. 알았어. 엎질러진 물 도로 퍼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저는 아이들이 그동안 어렸고 학원을 여기저기 보내기보단 집에서 홈스쿨링 비슷하게 책도 많이 읽어주고 숙제도 세세히 봐주고 그런 양육을 했던 터라 저는 그간 일을 하지 못했는데 집안 경제가 갑자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 보니 저 역시 생계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이력서인데 제가 할 만한 일이 뭐 없을까요? 학벌이 나쁜 건 아니신데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셔서 사무직 쪽은 하실 만한 게 없어요. 요새 대학 나왔다고 사무직만 고집하는 시대도 아니고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거나 좋으니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페이만 괜찮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도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어서 처음 일을 하고 돌아온 날엔 몸살이 나서 자리에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죠. 엄마, 어디 아파요? 허리에 파스까지 붙이고. 어디 다쳤어? 아니야. 엄마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엄마, 꼭 엄마도 일하러 나가야 돼요? 예전처럼 집에서 저랑 오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엄마도 그러고 싶지만 이젠 윤재랑 오빠도 많이 컸잖아. 엄마 없이 숙제도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또 다음 주부턴 학원도 다닐 건데 서운해도 엄마를 좀 이해해 줄래? 엄마, 내가 허리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드릴까요? 우리 윤재가 허리 아플 때 수건으로 찜질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할머니 아프실 때마다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어이구, 우리 딸 이렇게 기특할 때가 있나? 엄마가 우리 윤재 때문에 허리가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여보, 다른 일 알아보면 안 돼? 몸도 약한 사람이 그런 일 하다 진짜 허리라도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처음 일주일은 다 힘들다고 그랬어.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식구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계속 건물 청소를 나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페이도 괜찮았고 또 일하는 시간이 긴 편도 아니어서 저는 계속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뿐 아니라 사실 남편 역시 밤낮으로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게 사실이었죠. 지금 들어와? 어머님도 텔레비전 보시다 방금 주무시러 들어가셨어. 그렇구나. 옷차림 보니까 당신도 방금 들어온 모양이네?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나 구했거든. 요 앞 호프집 알지? 거기 주방에서 안주 만드는 일이야. 시급이 괜찮아서 할만한 것 같아. 여보,
정말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네. 당신 아가씨 쪽에는 어디 가면 예쁘다 소리 매번 듣던 사람인데 요즘 고생 많이 해서 얼굴 까칠해진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고생은 뭐 나만 해. 당신도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녁은 먹고 들어왔어? 먹었는데 좀 출출하긴 하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그래. 내가 당신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맛있게 끓여줄게. 당신 안주 만들다 온 사람이 무슨 또 라면을 끓여. 소파에 가서 쉬고 있어. 라면은 내가 끓여올게. 당신도 먹을 거지? 알았어, 그럼. 나 얼른 씻고 나올게. 그렇게 저희 부부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독이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 윤재엠이야. 냉장고에 된장하고 고추장통 어디 뒀니? 어머니, 그거 지난 봄부터 옥상에 두고 먹고 있잖아요. 아유, 그렇지.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옥상에 가서 된장 좀 퍼올까요? 아니다, 토라. 넌 출근 준비나 해. 내가 다녀오마. 네, 어머니. 그런데 스웨터를 왜 거꾸로 입으셨어요? 내가 옷을 거꾸로 입었다고? 네, 양말도 짝이 안 맞게 신으시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닌데, 내가 분명 아까 짝을 맞춰 신는다고 찾아 신은 건데 왜 이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된 시어머니의 건망증은 불행히도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하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동네 약국을 갔다가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보세요? 김남숙 할머니 며느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할머님께서 자택 주소도 기억이 안 나고 집에 가는 길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요. 죄송하지만 거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그 사거리에 있는 땡땡상가 1층에 있는 약국이에요. 감사합니다. 얼른 모시러 갈게요.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뇌 정밀 검사 결과 안타깝지만 김남숙님은 현재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된 상태시네요. 당장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치매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 더 빨리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요, 사실 평생 아주 고단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네 남편 낳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네 시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지. 나 좋아하는 붕어빵 사온다고 코트 주머니에 붕어빵 넣어가지고 퇴근길에 차길을 건너오다가 그만. 어머님, 평생 혼자 몸으로 이 사람 키우며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전 윤재 아빠가 있어도 힘들 때가 많던데. 사람이란 닥치면 다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고 헤쳐나가게 되어 있는 동물이란다. 그런데 가끔 네 시아버지 마지막 모습이 생각날 때가 많았지. 마지막 모습이요? 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참 다감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단다. 젖먹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그때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서 툭하면 짜증을 잘 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퇴근길마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선물을 사들고 들어오시던 양반이었지. 아버님께서 정말 로맨티스트셨네요. 그러게 말이다. 그 사람 세상 떠나는 날도 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코트 안주머니에 그대로 식은 붕어빵 봉투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붕어빵을 참 좋아했거든. 그렇게 붕어빵 봉투가 코트 안에 들어있는 채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전 어머님께서 붕어빵을 안 드셔서 싫어해서 잘 안 드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서 붕어빵을 못 먹었지. 붕어빵을 먹으면 펑펑 울게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날씨가 추워지면 가끔 붕어빵 생각이 나더구나. 그렇게 금슬 좋았던 시아버님과 일찍 사별하신 시어머니는 평생을 재혼도 하지 않고 남편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가게 한 켠에 딸린 쪽방에서 남편과 먹고 자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시네요. 난 어려서 하도 짜장면을 먹어서 그런가? 누가 줘도 짜장면 냄새는 지금도 맡기가 싫어.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중국집에서 보낸 남편은 지금도 중국 음식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습니다. 어머님이 중국집 장사 파한 지가 언제인데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짜장면이 싫어요? 음식이 질려서라기보단 엄마가 누구 사람 한 명 쓰지 않고 중국 식당 하며 너무 고생하는 것을 봐버릇해서 짜장면도 탕수육도 그냥 나는 먹고 싶지가 않아. 짜장하고 탕수육이 나한텐 너무 슬픈 음식이야. 남편 말을 듣고 저는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더군요. 엄마의 고생과 헌신이 녹아든 음식이라 그런 음식을 선뜻 자주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죠. 동식이 엄마, 저 건너편 부동산 사장님이 동식 엄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던데 다음 주에 부동산 사장님하고 차라도 한잔 하지 않을래? 아이고, 아서요. 전 우리 동식이 두고 어디 재혼할 생각 같은 거 없어요. 거기 사장님이 자기 아들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상관도 없다 하셨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괜히 저 팔자 고친다고 우리 동식이 마음에 상처 주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동식 엄마는 평생 혼자 살 작정이야? 동식이만 바라보면서? 네, 그러려고요. 제가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 그런지 재혼이 선뜻 저는 안 내켜요. 그냥 이렇게 동식이랑 알콩달콩 평생 살려고 전 마음 먹었어요. 어이구, 동식이가 커서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할 텐데 여자 혼자 사는 일이 보통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닌데 암튼 동식 엄마 대단하다. 대단은요 무슨.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난 지금도 가끔 많이 후회될 때가 있어. 그날 엄마한테 엄마, 나 새아빠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재혼하세요. 어린 마음에 며칠을 고민하다 난 엄마에게 결국 아무 말씀 못 드렸어. 어린데 그런 말하기 어디 쉬워? 그래도 우리 엄마 너무 젊어서 청산과부 됐는데 혹시 새아빠가 생기면 엄마가 날 내팽개치고 신경 안 쓸까봐 지금도 난 많이 후회가 돼. 우리 엄마 평생 저렇게 혼자 사시게 한 거. 우리가 대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옆에서 지켜드리자. 그러면 되잖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런 여러 이유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도 요양원에 보낼 계획 같은 건 애초에 세우지도 않았죠. 여보,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지만 나중에 상태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내가 일을 줄이고 집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하자.
나야 정말 고마운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어떤 엄마인지 아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나 결혼 참 잘했다. 당신 같은 여자 만난 걸 보면. 당신이 어머님 잘 만난 거야. 어머님 같은 엄마 만나기가 요새 세상에 어디 쉬운 줄 알아? 듣고 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건지 치매약을 복용한 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다행히 중증으로 빨리 악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거리를 가더라도 동행자가 필요했고 중요한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한두 시간 전의 일은 기억 못하는 일이 허다했지만 다행히 위험한 일이나 사건을 일으키는 증상 같은 건 없어서 다행이었죠. 또 하루 중 가끔씩은 아주 선연하고 또렷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들도 많았고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시어머님은 저와 남편의 현재 상황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동식이가 어려서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다. 친구 보증도 아마 그래서 서준 걸 게야. 그러게요. 그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면서 그래도 저랑 다시는 보증 같은 건 서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젊고 정정하면 뭐 일이라도 해서 너희들 살림에 보탬이 될 텐데 다 늙어서 이렇게 집에서 쌀만 축내고 있으니 며느리 아들 보기에 너무 면목이 없구나. 아니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연세에 무슨 일을 또 하세요? 저희 부부 알아서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동식이나 너나 밤낮으로 일한다고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면 내가 억장이 다 무너질 것 같구나. 언제면 너희 부부가 좀 빛을 보고 편하게 잘 사는 날이 올까나. 어머님, 저나 윤재 아빠나 젊고 아픈 데 하나 없으니 부지런히 살면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세요. 윤재애미야,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멀쩡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길지 않은 순간마저 그저 저희 부부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걱정뿐인 시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청소를 마치고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쟁걸음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말까 하다 받았는데 김남숙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누구세요? 여기 땡땡대학병원 응급실인데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망한 소식을 접해야 했어요. 여보,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아니, 아침까지 정정하시던 분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동네 산책로에 쓰러져 계신 걸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구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었나 봐. 병원에 와서 응급조치 다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대. 여보,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저 안에, 중환자실 안에. 어머님, 제발 좀 일어나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영란이가 왔어요. 저랑 저 윤재 아빠 잘 사는 거 보고 가셔야죠. 어머님 맨날 걱정하셨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시어머니셨습니다. 경황 없이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의문의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빈소에 들어와 조문까지 다 마치고 나가길래 저는 처음에 남편의 지인인 줄 알았어요. 여보, 저 청년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처음 보는데. 당신 지인인 줄 알았는데. 사모님, 저 사모님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대뜸 그 청년이 제게 다가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에 유족들이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빈소 안쪽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어 핸드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확인한 순간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갑자기 어디 가는 길이야? 오늘 시간이 늦어서 조문객들도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나 당장 어디 좀 다녀올게. 여보, 갑자기 그 차림으로 어딜 간다는 거야? 금방 올 테니까 당신은 여기 지키고 있어. 참, 아까 그 청년 어디 갔어? 저는 제게 휴대폰 영상을 보낸 의문의 청년을 데리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경찰서로 향하게 된 거냐고요? 청년이 보낸 휴대폰 영상 속에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동네 중국집 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중국집 주방 한켠에서 고무대야 가득 담긴 양파를 까기도 하고 또 뜨거운 불 앞에서 짜장을 한 냄비나 볶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싱크대 가득 쌓인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재료를 능숙한 솜씨로 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무지막지하게 생긴 중국집 주인에게 사정없이 가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청년,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영상을 보낸 거예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거고? 아주머니, 사실 저는 그 중국집에서 일을 하던 배달부입니다. 그럼 이 영상 속에 우리 시어머니를 안단 소리예요? 예,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저희 중국집에 오셔서 그렇게 봉사 비슷하게 한참을 일하다 내쫓기다시피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셨잖아요. 멀쩡한 듯 보이다가도 멍해지시면서 가끔 물건 떨어뜨리고 하는 거 보면서 눈치챘어요. 할머니의 그런 상태를 알면서도 저희 식당 주인은 할머니를 못되게 이용한 거고요. 청년도 다 알면서 정신도 온전치 못한 할머니가 중국집에서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몇 시간씩 일하다 가게 뒀다는 거야? 처음엔 할머니가 몇 번 오시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처음 저희 가게에 왔을 땐 주인이 장난삼아 할머니께 양파나 한번 까보라고 했는데 중국집 주방일이 너무 능숙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 그건. 우리 어머님께선 평생 중국집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분이시니까. 처음 할머니를 뵀을 땐 치매가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사는데 본인도 일을 좀 해서 도와주고 싶다면서 저희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할머니께서 사정사정 부탁하셔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가끔 그렇게 정신이 말짱하셨다가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인데 저희 주인이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게에도 오래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빨리 그만두는데 할머니께서 정신은 온전치 못하신데 주방 일은 너무 능숙하시니까 그걸 교묘하게 돈도 한 푼 안 주고 나쁘게 이용한 거고요. 그런 걸 알았으면 청년이라도 당장 그런 일을 그만두게 했어야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 역시 거기 중국집에 고용돼서 일하는 처지라 함부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은 그렇게 고개를 푹 수그리면서 저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들 내외 어려운 형편 도와주고 싶다고 매번 가게 올 때마다 그런 부탁을 빌다시피 하면서 주방 일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후회라도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 몰래 증거 영상을 촬영해뒀던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치매 증상이 도지면서 가끔 그런 사건을 벌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기별도 없이 집을 나가 몇 시간씩 알 수 없는 곳을 배회하다 집에 들어오시는 거였죠. 그렇다고 아예 동네를 벗어나거나 멀리 가시는 건 아니라 그냥 두었었는데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중국 음식점 냄새가 옷에 배어있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의아한 생각이 들던 제 자신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머님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시면 전 늘 어머님께 캐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말도 없이 또 집을 혼자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 나가실 땐 꼭 말씀도 하시고 저든 아범이든 데리고 나가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답답해서 산책하다 온 건데 뭐. 무슨 산책을 몇 시간씩이나 하세요.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공원을 걷다가 넘어져서 그만. 그렇게 어디 다녀왔는지 물으면 황급하게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몇 시간씩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 돌아오는 줄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다그쳤던 겁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옷에 배어있던 춘장 냄새가 무슨 영문인가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일단 당장 그 청년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에게 증거로 휴대폰 영상을 제출했고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전부 말씀드렸죠. 그 악덕 중국집 주인은 정신도 온전치 못한 노인을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먹었고 구속위기에 처한 그 주인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선처를 구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처음부터 할머님을 그렇게 이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우리 집을 찾아와? 정신도 온전치 못한 노인네를 그런 식으로 부려먹다니. 당신이 사람이야? 저희는 그 어떤 선처도 해드릴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제가 어차피 할머니 밀린 봉급도 있고 하니 합의금을 두둑하게 10억 갖다 준다고 해도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1원 한 푼 안 받을 거야. 더 당신 같은 말종과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남편은 분노해서 소금까지 뿌려가며 그 악덕 중국집 사장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잘했다고 말했고 더 이상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상대하지 말자고 말해주었죠. 중국집 주인은 자신의 죗값을 감옥 안에서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의 장례 이후 심정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소천만큼 상실감을 주는 일이 세상에 없는 법인데 남편의 경우는 더 남다르다 할 수 있었죠.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평생을 엄마와 좁은 집에서 부대끼며 우리 둘만 살았어.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한 엄마. 내가 좀 빨리 성공했더라면 우리 엄마 호강도 시켜드리고 좀
것도 많이 사드리는 건데. 여보, 나도 당신 못지않게 마음이 많이 속상해. 그래도 당신 이렇게 식사까지 거르고 있는 거 보면 어머님이 하늘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밥이라도 한술 뜨면서 추스르자, 응? 입맛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 치매를 앓으면서까지 엄마가 동네 중국집 가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 엄마는 평생 중국집 하면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못난 나 때문에 그런 대우 받으면서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고 엄마한테 죄송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야. 여보, 나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을 거야. 남편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시어머님의 사식 구제즈음하여 겨우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지내던 남편이 야간 대리운전을 끝내고 돌아오며 문득 그런 말을 제게 하더군요. 여보, 내가 어제는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한 줄 알아? 뭘 발견했는데? 이거 우리 엄마의 레시피 노트야. 아, 이거 어머님이 예전에 중국집 운영할 때 쓰시던 레시피 노트구나. 이 귀한 걸 대체 어디서 발견했어? 난 엄마가 장사를 파하시면서 이것도 다 버리신 줄 알았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더라고. 옛날 짜장 소스며 탕수육, 짬뽕 국물 비법,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의 노하우가 그 노트에 그대로 담겨 있어. 낡고 빛바랜 두툼한 레시피 노트 속에는 그야말로 어머님께서 거의 평생에 걸쳐 연구하신 중국집의 레시피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머님의 손글씨를 읽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콧날이 시큰하더군요. 나 당신하고 결혼한다고 어머님께 처음 인사 갔을 때 어머님께서 나한테 옛날 짜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엄마 손짜장이 동네에서 유명했지. 맛있기로. 그러니까 일반 중국 식당들하고 다르게 조미료 맛도 안 나고 담백한데 감칠맛이 돌고 맛이 참 독특했어. 그날 배가 부르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탕수육이며 고추 잡채며 식당에서 비싼 요리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셔서 그날 내가 얼마나 포식했는지 몰라. 여보, 나 지금 하는 일 접고 엄마가 하던 중국집 다시 시작해볼까? 당신 중국 음식이라면 질색하는 사람 아니야? 평생 중국 식당 주방 안에서 엄마가 하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주방에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는 엄마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 싫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엄마의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엄마가 하던 중국 식당, 엄마 레시피대로 내가 다시 운영하는 거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이 진짜 그런 생각이면 나도 열심히 도울게.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각자 힘든 일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힘들더라도 우리만의 식당을 운영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고 함께 중국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주 메뉴는 생전 어머님께서 주력하시던 메뉴 위주로 짰습니다. 남편은 중국 음식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체 어려서부터 중국집 주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중국 요리 만드는 일이 아주 능숙했죠.
어머님께서 특히나 맛있게 만들기로 유명했던 옛날 손짜장. 반죽도 직접 하고 돼지고기며 감자 등을 큼직큼직하게 썰어넣고 커다란 웍에 한 냄비 가득 춘장 소스를 끓여내는 옛날 손짜장은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기 짜장은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면서도 아주 맛이 좋아요. 그럼요. 저희 부부가 새벽마다 그날 분량의 반죽을 모두 직접 만들어요. 저기 반죽을 치대는 틀도 거의 40년 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께서 직접 쓰시던 거고요. 여기가 옛날에 그 손짜장 맛집이었는데 다시 개원한 그곳인가 봐요? 맞아요. 원래는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장소는 바뀌었지만 레시피는 그대로 저희 남편과 제가 다시 오픈하게 됐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인데 뭔가 맛이 깊이가 있다 싶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와서 단골해주세요. 맛있어서 자연스레 단골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가 오픈한 중국 식당은 다행히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는 남편과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엄마의 레시피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사람들 입맛에도 맞을지 그게 걱정이다. 하긴 옷이든 음식이든 그때그때 다 유행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 레시피 난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맛도 좋고 정성도 가득한 레시피인데 진심은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우리 엄마 레시피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좀 옛날 스타일의 레시피를 고수하는 중국 식당이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죠. 저희 부부의 기우와 달리 저희 식당은 날이 갈수록 동네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배달부를 써서 배달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아주 잘 나와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와 남편은 배달은 하지 않는 식당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남편과 제가 하던 일까지 다 접고 뛰어든 중국 식당이었는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생겼던 막대한 은행빚도 서서히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빚 다 갚을 수 있겠어. 하루하루 빚이 줄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싶어. 당신이 고생이 많았어. 중국 식당 오픈도 당신 응원 아니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식당이 잘 되는 건 당신 요리 솜씨하고 어머님 레시피 노트 탓이야. 내 지분은 한 10%도 안 될걸? 그렇게 남편과 주거니 받거니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식당 출입문이 열리며 웬 남자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동식아, 잘 지냈니? 아니지, 명철이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중국집 오픈했다는 소식은 진작에 들었는데 사는 게 바빠. 그때 와보지도 못하고 미안했다. 장사는 잘 되니? 다행히 먹고 살 만큼 잘 되고 있어. 넌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일단 들어와서 좀 앉아. 마감 시간에 저희 가게에 기별도 없이 찾아온 사람은 바로 남편의 친구. 그 예전에 빚보증을 서게 해서 저희 부부가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입안에 쓴물이 다 고일 정도였으니까요. 이 시간에 염치도 없이 왜 찾아왔냐 따져 물으려는데 동식아, 일단 이거부터 받아. 이게 웬 봉투니? 남편은 친구가 건넨 봉투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얼추 세어보니 은행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였죠.
명철아, 내가 너 때문에 진 빚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너 갑자기 어디서 났니? 여러 사정으로 목돈이 좀 생겼어. 와이프가 최근 급작스런 사고로 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보험금이 꽤 큰 돈이 나왔다. 명철아, 그런 돈이면 네 아들을 위해 보관해둬. 내가 아무리 너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지만 뒤처 목숨값을 빚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다. 동식아, 돈이란 그냥 줄 때 받는 거야. 아유, 그렇게 욕심이라고는 없는 놈이 장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장사해서 나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네 빚은 네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갚아. 이 돈을 받는 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다.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그리고 나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형편도 많이 풀렸어. 내 아들 건사할 능력은 나도 되니까 네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래도. 재수씨, 그동안 정말 폐가 많았습니다. 동식이는 점 있고 보증 서준 죄밖에 없는데 재수씨까지 고생 많으셨죠? 이자를 조금 더 쳐서 넣었는데 그게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제 죄송한 마음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불이 나게 나가버리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아니죠, 이 시간에 오셔서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네? 아닙니다. 저녁 먹고 왔어요. 제가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게, 돈 받아놓고도 찜찜하긴 또 처음이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얼마 뒤에 다시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을 또 방문했더군요. 명철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민서가 인사드려. 아빠가 은인이라고 말한 그 아주머니야. 안녕하세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날 남편의 친구는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중국집을 방문했는데 본인이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면서 형편이 아주 좋아졌고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가 되었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다행이다, 명철아. 난 예전에 네가 그렇게 두고 간 돈을 받고도 영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 거 같아서 그날 내가 자리를 빨리 떴던 거야. 너나 재수씨 얼굴 표정을 보니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받을 사람들 같지 않아 보여서 사업이 잘 된다니 정말 다행이다. 다 네가 옛날에 나를 믿고 도움을 준 덕분이지. 네가 그때 보증 서주지 않았으면 난 아주 타격이 컸을 거야. 다시 사업 재기하고 돈 많이 벌게 된 거 다 네 덕분이다. 재수씨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남편의 친구는 아들과 함께 저희 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빚 보증 때문에 생긴 빚도 해결이 되고 가게도 장사가 잘 되고 보니 저희 집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최근에는 집도 예전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 살게 되었죠. 엄마, 마당에 진짜 그네 만들어주실 거죠? 아빠가 이번 쉬는 일요일에 만들어주신대. 신난다. 아빠, 마당 있는 집에서 살면 강아지 길러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아지 사러 가요. 네?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해서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어느덧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러 3주기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어머님 제사는 좀 특별하게 준비해볼까? 뭐 따로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살아생전 가끔 중국 음식 생각난다고 하셨잖아. 파는 중국 음식 말고 가게 하시면서
본인이 만들던 스타일의 중국 음식 말이야. 엄마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지. 난 그런 엄마한테 엄만 평생 짜장 볶고 탕수육 튀겼는데 그게 드시고 싶냐고 타박이나 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철이 없었어. 우리 어차피 어머님 레시피대로 장사하고 있는데 어머님 드시고 싶다 하시던 짜장면이랑 탕수육 만들어서 제상에 올리는 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시어머님의 3주기 제삿날을 맞아 저와 남편은 운영 중인 중국 식당의 메뉴들을 하나씩 다 준비했답니다. 탕수육, 고추잡채, 옛날 짜장, 군만두. 그렇게 저희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을 한 가지씩 제상에 올리고 보니 참 그럴듯하고 먹음직해 보이더군요. 엄마, 할머니 제삿날인데 왜 제사 음식은 없고 우리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만 잔뜩 올렸어요? 할머니께서 생전에 이 음식들을 맛보고 싶어 하셨거든.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가 전수해준 비법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건지 할머니한테 검사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야.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늘 시험 보는 거네요? 뭐? 시험? 그렇잖아요.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할머니께서 검사하시는 거니까. 동재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이 시험날 맞네.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이 웃으며 농담을 했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의 3주기 제사상을 저희 중국 식당 음식으로 차려서 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든 옛날 짜장이에요. 어머님 전수해 주시고 나간 비법대로 저희 짜장면집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엄마 비법대로 식당 오픈해서 나 돈 많이 벌고 있어. 빚 보증 서줬던 친구가 빚도 다 갚아주는 바람에 우리 식구 이번에 이렇게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왔어요. 이런 좋은 집에 엄마도 함께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자리 잡고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빠가 우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사내 자식이 눈물이 해프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알았어. 아빠 그만 울게. 아빠가 오늘 이렇게 음식들 차려놓고 보니까 할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어머님, 저희 네 식구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동네 중국집에서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시는 어머님께 괜히 타박이나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스웨터에 묻은 그 춘장 냄새를 맡고도 저는 왜 알아채지 못했나 몰라요. 이번엔 엄마가 우는 거야? 엄마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 부부는 닮는다더니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지만 시어머님을 가슴 절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도 닮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엄마한테 절 올리자. 그래, 그러자. 동재야, 윤재야, 너희 둘도 엄마 아빠 옆에서 절하자. 그렇게 어머님 제사상 앞에서 저희 네 식구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들. 너희들이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거라는 걸 이 애미는 다 알고 있었다. 장하다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생전 뭐 어찌 보면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저와 남편을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시는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엄마, 집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으니까 맛이 또 색달라요. 맨날 가게에서 손님들 다 가버린 시간에 어쩌다 먹었는데. 아빠,
가끔 집에서도 이렇게 짜장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동재야, 아빠 짜장면이 맛있니? 그럼요. 아빠 짜장면이 난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어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중국집 주방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 동재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빠 뒤를 이어주면 고맙지. 아빠야 우리 동재가 주방장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든 자랑스럽겠지만. 아이들과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제수 음식을 먹는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수 음식으로 집에서 만든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집이 아마 세상에 또 있을까요? 다른 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저희 시어머님 덕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보, 어머님은 이 레시피들 다 어떻게 개발하신 걸까? 그거 엄마가 다 발로 뛰면서 얻은 결과물들이야. 발로 뛰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중국 식당 개업하기 전에 엄마는 전국의 유명한 짜장면집을 다 순례하셨어. 어린 나를 데리고 때로 가게 구석탱이에 쪽잠을 자가면서. 그럼 당신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셨다는 거야? 보름씩 한 달씩 보수도 받지 않고 식당 일을 도우면서 레시피를 배우셨지. 그렇게 엄마가 일하면서 밤에는 또 노트에 그 식당의 비법을 졸린 눈으로 메모하시던 게 기억에 선연해. 하긴 뭐든지 노력 없이 나오는 일이 있을 턱이 없지.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 시어머님께서 남긴 중국 식당 레시피는 아마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보물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커서 꿈이 바뀌지 않고 중국 식당 요리사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상속유산 1호가 되겠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떠나시는 날까지 그 깊은 속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님 평생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사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그곳에선 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희 걱정도 마시고 편히 쉬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외롭지 않게 시아버님과 매일 좋은 곳 놀러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정말로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저도 남편도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와 아들이 되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